네, 10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 9시에 보도된 서울의 소리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보도 판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5시간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잠 좀 주무셨습니까?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종 기자들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예,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보면서 일부 충격이기도 했지만 일부 제가 폭소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김대남 씨는 상식을 갖고 있구나. 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본인의 인식 속에서 녹여내서 발언하는 대목들을 보면서 제가 사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하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른바 여론조사 비용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 선거 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이 총선 백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네. 저는 이거, 이 되게 큰 건데 왜 이게 나한테 얘기하지? 네. 또 총선 백서를 나한테 줄 것처럼 또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대남 씨가. 네. 그리고 지지자층들 사이에서 한동훈 후보, 나머지 세 후보가 원희룡, 나경원, 인천의 지역구를 윤상현, 윤상 세 명은 세 명이 한동훈을 엄청 공격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민 사람은 원희룡이지 않습니까? 원희룡입니다. 그래서 총선 백서 갖고 한동훈을 엄청 지지자 사이에서 공격하고 유튜버 사이에서 공격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 와서 총선 백서를 구해줬더니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총선 백서 내용이. 그래서 저는 네 듣고만 있다가 그러면 선배님 좀 자료 좀 구해달라 총선 백서. 하니까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총선 백서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내용에서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백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한동훈이 관련해가지고 은밀하게 전화를 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공격할지 그 방법을 좀 찾아봐. 그런 다음에 이제 자정쯤에 다시 전화를 해서 예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 가운데 70억을 여론조사 하는데 썼는데 그 중에서 2건은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본인의 어떤 대선 출마를 위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인지도 조사를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그런 걸 했나 봐. 이러면서 이제 이 기자님께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요.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장이 얘기가 나와요. 조선일보 출신이고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이분을 한동훈 대표가 지가 데리고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공유를 하려고 했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건데 일종의 이 기자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실제로 본인은 대선 출마를 위한 여론조사까지 돌린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 총선 패배 원인 중에 하나로.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엄청 한동훈이를 공격했고 왜 나오냐? 당대표를 총선이 말아먹었는데 왜 당대표까지 나오냐? 그 상황에서 총선 백세가 왜 공개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지지자 사이에서 막 공개하라고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정관 이때는 이제 이분이 선임행정관에 재직 중이었던 거죠. 7월 23일 날. 아니죠. 그때는 이미 저 선거 운동하러 용인에 가 있을 처인구에 가 있을 아니요, 때인가? 저기 딱
끝나고 아, 패배 다 그러네. 낙선하고 하고 야인 시절? 그 공사만 들어가길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저한테도 그래요. 네. 나는 여기서 그 공기업이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다가 그 시기 때 보면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총선 나갔다 패배한 그 직원들 있잖아요. 네네네. 비서관들, 행정관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낙선자들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각 당대표 후보자들 캠프로 다 들어갑니다. 조금 그 당시에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했던 게 대통령실에서 관리했다가 그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어디 공기업 들어간다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재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시즌이다. 예. 그러니까 총선에서 본인이 용인에서 뭐 미리 가서 텃밭을 다지고 네. 뭐 있었는데 갑자기 이원모 비서관이 낙하산으로 오면서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쭉 야인으로 있다가 이제 공기업 어디라도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모색하던 시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배은망덕하다 한동훈 대표가 네. 5번 보냈으면 한 번은 답장을 해야지. 네. 완전히 그 제치려고 한 거 아니냐. 제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네. 김건희 여사를 제끼려고 한 거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설정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대남 비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측근인 그 황정호 씨라고 네. 황정호 비서라고 황정호 비서하고도 통화하더라고요. 황정호 비서는 황 사장 아들? 예, 황 사장 아들. 예. 제가 저번에 황 사장 아들은 예. 이제 그 동부산업전기라고 동해시에는 옛날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윤석열이 검찰 예. 초임 시절에 강릉지청에 근무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만난 40년 지기 토공업자거든요. 예. 황종호는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와서 고모라 그랬는데 고모가 아니고 예. 김건희한테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황종호 씨가 예, 그 정도로 되게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김대남 씨는 이제 그 황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동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 그 일시 논란 했을 때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걸 이제 김대남 씨한테 네. 황종호가 전달하지 않았나. 예.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 원희룡 후보가 당시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이제 그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요 얘기도 살짝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예.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선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서울의 소리 보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 어떤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죠. 밤 사이에.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뭐 아직 8시 38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밝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김대남 비서관이 예. 지속적으로 우리 이 기자님한테 이러저러한 정보를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계속 건네잖아요. 네. 김대남 씨의 목표나 목적은 뭐였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이명수 기자님한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전달을 했을까요? 제가 이분 이제 뭐 네. 저기 취재차에게 제가 23년도 9월 5일 날 첫 통화를 하잖아요. 네. 첫 통화를 하고 첫 통화 때 1시간 제가 뭐 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낮에 근무 시간 때 전화하면 내 전화를 잘 안 받아줄 거라는 생각에 네. 제가 밤 시간을 이용합니다. 한 10시쯤에 전화했는데 그 술자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 어떻게 한 10분 정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10분 사이에 5분 사이에 형 동생이 돼 버린 거예요. 강원도 나 강릉 나 삼척 예. 갔다 왔는데 동양그가 예. 파악되고 나서 이제 편해진 거죠. 예.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제가 그 당시에는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실 초청 받아서 그 내용 갖고 이제 그분이 김대남 씨가 이제 담당자니까 들어간 적이 있냐 그걸로 이제 취재 다 끝났는데 네. 너무 좋아서 예. 이분하고 이제 통화했는데
저기 그 두 분 다 저랑 이제 김대남 예. 씨가 이제 맞는 게 좀 느껴져 가지고 예, 코드가 잘 맞아요. 잘 맞아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취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 끊고 나서 제가 한 시간 있다가 또 전화합니다. 근데 또 받으세요? 술자리 했는데 또 이거 받아. 예. 그래서 한 30분 동안 통화한 겁니다.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예. 그런 얘기를 주저리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보니까 왜 김건희 여사하고도 7시간 통화하실 때 보면 네. 동생 뭐 이렇게 김 여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김대남 비서도 뭐 예. 저한테 아우라고 아우야. 부르고 아우 여기서 이러면서, 예. 이명수 기자의 마력은 뭐냐, 뭐 이제 언론계의 마동석이다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다시 뉴스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출마했던 원희룡, 윤상현, 나경원 이 세 후보가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공세하고 이를테면은 뭡니까 한 사람만 그 어떤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게 그 어제 보도에서는 한동훈 죽이기에 어떤 배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는 또 추가 취재가 좀 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한테 뭐 문자? 문자 싣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김대남 비서가 본인이 이렇게 좀 이명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렇게 하면 이쁨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저도 좀 들었습니다. 저한테 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제 그 언론 이제 네트워크를 좀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나중에 한동훈이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내가 이런 업적을 했다. 그걸 좀 대통령실에 노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진보 언론 매체에 이런 정보를 주면서 한동훈 대표에 공격하는 소재로 썼다라는 걸 이제 본인의 공적으로 그렇죠.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는 용으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만약에 한동훈이 떨어지고 막 그랬다면 그리고 이명수를 내가 고향 선후배 관계다. 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하든 대통령실에 보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명수가 앞으로 김건희 여사를 나쁜 기사 못 쓰게 내가 잡고 있다. 그런 용도로 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적으로 제가 디올백 보도 이후에 하루 동안 아무것도 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김대남 비서도 얘가 보도를 안 하니까 뭐 이제 취재하는 게 없겠거니 저도 그렇게 행동했고요. 그 실제로 보면 그 여의도 연구원장인 그 홍영림 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직보를 하고 그거야 뭐 대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이렇게 직보를 했다고 한다면 홍영림 원장과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뭐 더 취재되거나 이런 건 없죠. 비용이 어떻게 쓰였고 그게 뭐 어떤 결과를 낳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취재된 게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뭐 총선 백서는 그 공개되지 않았고 이야기해 준 게 답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도 뭐 여의도 연구원장 이분이 그 친한계다 하면서 저한테 한동훈이가 데리고 온 사람이다. 조선일보 출신이고 이름도 나 처음 알았는데 모시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김대남 비서가 이야기해 준 게 전 다하고 뭐 더 추가된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대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윤 대통령을 그거는 진짜 솔직히 그 누구지? 장윤석 기자님한테 그거 뺐으면 했었거든요. 그거 좀 빼줬어요. 이거 나가면 이분 진짜 대통령 꼴통으로 이렇게 그 녹취록이 있어가지고 좀 했는데 어제 그거 나가거나 조금 마음이 좀 안 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 꼴통이라 하니까 진짜 자기 상관을 그 대통령실이고 김대남 씨를 좀 보호해주고 싶었다. 좀 이게 그래도 취재원 오랫동안 고향 선배고 그렇죠. 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취재원 해야 되는데 이게 꼴통까지 나가버렸으니 이분은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생각이 네, 좀 이게 그랬습니다. 아,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속 남아있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지금 뭐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저는 이거 첫 보도 이후에 네. 바로 이제 그만두거나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러나 이제 리스크 있는 그 직원들을 또 관리 들어가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폭로할까봐 그냥 일단은 스테이 시키는다 그렇죠. 이렇게 인상해요? 제가 네. 이제 첫 보도 이후에 뭐 우리 쪽으로 넘어올라 했다. 양심선언 뭐, 얘기를 좀 그렇죠. 했거든요. 민주당으로 넘어. 뭐 최후의 그런데- 선택은 민주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거 폭로하려고. 그래서 지금 관리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원래는 아니 이런 역대 정부에 무슨 이런 논란이 있으면 뭐 자진 그렇죠. 이렇게 사퇴하고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관리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 싶죠. 그러면 이 김대남 비서관이 그 직무대행이 실제로 이명수 기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또 저간의 다른 내용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 내치지는 못하는 형편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신다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첫 보도 나오고 예. 나서 바로 이제 뭐 역대 정부 다 하던 문제 있는 그 정부 인사들 다 그만뒀어요. 근데 예.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그 대통령실에 관리 들어갔다. 관리 들어간다. 괜히 예. 괜히 제가 당신 그만둬라고 했다가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예, 비서랑 통화하면서도 양심선언한다. 나를 안 챙겨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고야. 저는 이쪽으로 넘어올라나? 막 그런 생각도 했고 우리 서울의 소리 지난 총선 때 네. 저희 서울의 소리는 구독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서울의 소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김대남 씨가. 예, 본인 또 뭐 서울의 소리 다 모니터링 했겠죠. 그러면서 저한 서울의 소리 니네 그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막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소리가 민주당 하고 좀 가까운 언론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선 때 뭐 몇 명 제가 그러죠. 우리 소리소리 좀 자랑 좀 하죠, 제가. 실적으로도 뭐 소리소리 고정으로 그 정치 신인들 해서 이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자랑합니다, 제가. 네. 이번에 뭐 어떻게 저희 서울소리 1년 전부터 출연해가지고 고정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더 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다 그런 얘기도 해서 저는 양심 선언해주기 기다렸거든요. 김대남 씨가. 예, 그럼요. 예. 이런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예. 내가 한방 그분이 예. 문건이나 예. 그런 거 갖고 오면 저는 그 파장이 더 클 것 같아서 양심 선언해라 속으로 이렇게 했고 어떻게 떠보기도 하고 이분도 먼저 저한테 막 그런 거를 대통령실에서 나를 안 챙겨주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막 그런 이야기를 좀 저한테 뉘앙스를 풍겼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입신양명을 위해 그러니까 어쨌든 공직자로서 이제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필요하면 뭐 상대 진영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예.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참 이 기회주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이거는 대중의 인식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의사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50분간 대통령 이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바쁘다. 뭘 이렇게 길게 말을 하냐. 그리고 이 메시지 쓴 사람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비판. 그리고 이제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설이 이제 선거 직후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웃긴다. 다 정신 나간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러면서 저 꼴통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그 이명수 기자가 뭐 좀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말을 듣냐, 말을 듣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지금 좀 엉망이다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고 다 비서관들 혹은 행정관들이 그 안에서 본인들이 그 취할 수 있는 이득, 네. 이득만 취하고 실제로 전국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도 못하고 그렇죠. 뭐 너무 화를 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분위기가 이 김대남 씨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고스란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예. 더 기가 막힌 노릇은 그 대통령이 실제로 극우 유튜브들 보면서 위로받고 네. 능력은 없고 말은 많고 네. 예? 밑에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라고 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정치권이나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지 않을까 추론하고 네. 막 그랬는데 예. 그 당사자가 직접 이제 김대남 비서가 직접 이제 본인이 경험한 거를 예. 얘기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극우 유튜버들을 이제 즐겨 본다. 그 시기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좀 맨날 보면 막 뭐 뉴스도 MBC 보면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본인이 자기 좋은 얘기 해주는 극우 유튜버들 채널만 본다. 네. 뭐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까? 예. 그래서 적나라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권 기자들이나 그런 얘기 소문으로만 듣다가 김대남 비서가 이제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주니까 네.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일테면은 이제 대통령실이 지금 3년 차이긴 합니다만 이제 2년 넘은 거고 그리고 한창 일할 때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지금 보면 총선 앞두고 다 대통령실에서 이력 하나 달고 나와서 출마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직위에만 간다면 나는 상관없다. 공기업에 취직만 하면 나는 네. 괜찮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이제 보이고 있으면서 사실상 그 이명수 기자한테도 그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죠. 기사를 예. 써달라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한테 이게 총선 백서 관련해서 그때 지금 뭐 지나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총선 백서 때문에 굉장히 한동훈 공격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길게 통화해서 충분히 기사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대남 비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국민의힘 가까운 측에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이게 기사 썼다고 해야 기사를 썼죠. 기사를 썼는데 그 다음날 한동훈 지지하는 유튜브 빼고 네. 다 제 기사 갖고 평론을 합니다. 예, 그 기사 갖고 그래서 이런 유튜버들도 아니 어떻게 소리에서 이걸 나오지 하면서 네. 한동훈을 공격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저 기사 갖고 예. 인용해서 이제 방송을 하죠. 예.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해요. 한동훈 대표가 안 되는 이유. 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파를 하는데 그 중에서 1번이 자녀 문제야. 니네가 좀 세게 다뤄봐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들이 보기에도 안 되는 이유 중에 1번이 바로 그 한동훈 대표 자녀였던 네. 무슨 그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등등의 예.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이제 친윤계 혹은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그렇죠. 예. 한동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 봐요. 어떻게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야, 한동훈 니네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디스했으니까 그 의혹들 나한테 좀 달라. 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저희가 우리 저기 진보 진영에서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인 관련해서 자료를
US에 담아서 직접 만나서 줍니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얘기죠. 예. 한동훈 장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야 한동훈이 관련해서 니네가 많이 공격했잖아. 예. 니네가 제일 잘 알잖아. 예. 진보 진영 니네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진영구 검사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리스크 예.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네. 누가 주가 조작이요? 한동훈 장인. 예. 진영구 검사장의 그렇죠. 주가 조작 네. 사건. 그런 예. 것들을 해 가지고 제가 파일을 예. 제가 정리를 해서 정리해서 김대남 US를 담아서 예. 점심 시간대 어느 점심 시간대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예. 저희 마포 근처에서 네. 식사 함께 하면서 예. USB 받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죠. 그때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에 있을 땐가요? 아니면 그때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공격해야 되는데 나올 것 같은데 야 공격할 거 좀 뭐 좀 줘봐. 네. 니네들이 한동훈에 대해 제일 잘 알잖아. 서울에서 이명수 예. 진보 진영에서 한동훈 많이 깠잖아. 공격했잖아. 예. 뭐 자녀 그 통화 중에서도 뭐 자녀 문제 좀 잠깐 얘기는 하지만 더 좀 줘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좀 이제 담아서 예. USB로 주죠. 예. 그러면 이걸 이게 다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영구 검사장과 관련된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김대남 씨, 그럼 김대남 씨가 이걸 갖고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원희룡 캠프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뭐 원희룡 캠프로 갔든 뭐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김대남 씨는 쥐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또 한동훈 대표 측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 한동훈 쪽은 모르겠죠. 야, 이게 지금 이 정보들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다 흘러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그 김대남 씨와 5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밝혀낸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시민단체 세민연이라는 단체를 동원해서 비판 언론 들 고발사죠. 어제 저희가 뭐 봉지욱 기자 나오셔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이 내용도 사실은 자백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단히 충격적인 겁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MBC 또는 뭐 뉴스타파 이런 데 고발하라고 했다면 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 이게 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주로 했던 게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을 이용해 가지고 정경련 쪽에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활동했는데, 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자기 비판하는 세력들한테 무조건 시민단체들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이 들어온.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뭐 저 말고 저희 진보 진영 쪽 시민단체들한테도 뭔 말만 하면 임기 초에 엄청 고소 고발이 많아가지고 관심을 지금 갖고 있다가 제가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저기 뭐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대남 비서하고 MBC 김대남 대통령실의 극우 유튜버들이 초청받고 들어간다. 분명히 뭐가 있다. 그 담당자가 김대남 그 극우 유튜브나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김대남이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죠. 결국은 이 고발까지 사주까지 했었구나. 저한테 그때가 자기가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일까지 해가면서 윤석열한테 충성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 엄마한테 공천을 주셨어? 전략 공천을 주셨어? 그때 분노했을 때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저는 충격이었죠. 이거 아니 고발사 백은정도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내가 다 했어. 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거 야, 이거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호응을 해줍니다. 야, 니네 그 고발 당한 거 시민단체 통해서 한 거 알지 제가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실 김대남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예. 야 사실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예, 예. 라고 자백을 하는 순간 아 형님이 한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예, 예. 이제 우리 이명수 기자께서 반문을 하는 예. 그런 대목이 제가 보고 정말 기가 막혔는데 아 중요한 포인트 뭐 잠시 후에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또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듣겠지만 이게 나라냐라는 이게 네. 지금 대통령실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어떤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도가 되는 지경이라면 지금 대통령실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결국 망고땡 본인 표현으로 망고땡인 예.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어요. 지금 현직에 있는 건데 그 중대범죄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년의 임기는 보장되고 3년간 10억 네. 이게 임금이 보장이 되고 월 470만 원, 연 5,640만 원의 뭡니까? 예, 그 법인카드. 가 이제 지원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저 얘기하는 것 가운데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보다 나아. 네. 예, 그냥 망고땡이야. 망고땡이야. 나는 정부가 네. 파견했잖아. 정부에서 예, 나는 낙하산이야. 네. 뭐 이런 얘기를 뭐 그 스스럼 없이 하는 건데요. 이 취재가 어제 나온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가 보도가 더 있습니까? 네, 지금 몇 곡지 더 있는데요. 네. 그 김대남 비서가 했던 내용 중에 제가 별도로 취재했던 거하고 가지고 있다가 별도로 취재했던 내용 갖고 이거는 좀 킬해놨던 취재가 하나 있었어요. 네. 킬했던 비선들 예. 관련해서 취재했던 게 있었는데 비선? 예, 비선들. 김건희 여사 비선. 그렇죠. 김건희 여사 비선들. 예. 킬해놨던 게 있었는데 예. 김대남 그 비서가 했던 얘기하고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강 취재해서 예. 또 시청자들한테 보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그 보도는 그 대통령실 단위 시간은 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예. 네,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 추가 이제 취재해가지고 다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선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십시오. 어떤 비선인지. 왜냐하면 임기 초 때부터 예. 그 논란이 본선에서도 문제 많았고 되게 그랬던 인물들입니다. 예. 인물들 관련해서 했던 얘기하고 제가 또 비선들 별도로 네. 취재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별도로 이거 취재했던 게 작년에 이거는 보도하기 조금 좀 애매하다 해서 예. 킬해놨던 예. 그 사건이거든요. 예. 취재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거 아고 맞고 예. 발로만 따 이제 보니까 발로만 따면 되겠구나. 예. 당사자 발로만 따면 되겠구나. 예. 비선이 어디 들어갔어? 비선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관련해서 예. 또 비선들이 또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예. 제가 보강 취재해서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나옵니까?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가 장윤수 기자나 예. 저나 그 우리 장윤수 기자님과 같이 하는 파트너 그 PD님 그 명절 내내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잠깐 한 며칠 쉬었다가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피곤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잠을 먼저 좀 주무시고, 예. 네 그리고 나서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김건희 여사 비선 라인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또 서울의 소리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